자, 오늘의 강의는 한 편의 영화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프리티 우먼이에요. 이 영화가 개봉된 게 1990년, 지금부터 32년 전입니다. 이 영화로 이악 스타가 된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쁜 아가씨 줄리아 로버트예요. 줄리아 로버트와 영화에서 같이 상대하는 사람이 리차드 기어고요. 리차드 기어는 뭐 나이가 좀 영화에서도 있는 거로 나오는데 어쨌든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영화에서 리차드 기어가 맡은 직업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펀드 매니저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뭐 주식을 사고 파는 그런 공모펀드의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 사모펀드의 매니저고요. 사모펀드가 뭐냐? 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알려진 사모펀드가 론스타죠. 론스타가 노무현 정부 때 외환은행을 인수해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 상당히 많은 돈을 남기고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론스타는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그거를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구조조정하는 목적은 결국은 이제 이 높게 다시 되팔려고 하는 거죠. 그래갖고 되파는 이런 거를 이제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인데 이 리차드 기어의 직업이 바로 이런 거를 하는 그 펀드의 매니저, 최고 매니저입니다. 이 리차드 기어가 그 역할한 이 영화에서 역할한 실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칼 아이칸입니다. 칼 아이칸은 나오는 것처럼 1936년생, 지금 나이가 그러니까 한 86세 정도 됐죠.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으니까 아주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액티비스트 인베스터, 행동주의적 투자자다. 행동주의라는 게 뭐냐? 그냥 가만히 가령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삼성전자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거를 팔고 그 다음에 다른 마음에 드는 회사 주식을 사고 이런 그 일반적인 투자자가 아니라 행동주의. 뭐냐면은 삼성전자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삼성전자의 이재용이 하는 짓거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냥 삼성전자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가가지고 발언도 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사로 앉히려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도 안 되면은 아예 경영권을 장악을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도전을 하는, 그래서 적대적 그 인수도 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흔한 말로 기업 사냥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 사냥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 사냥꾼 중에 한 사람이 칼 아이콘이고요. 이 사람의 2021년 작년도 개인 재산이 1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00조 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이재용이나 정의선 같은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 재산보는 잽도 안 될 정도죠. 거의 이재용의 재산이 지금 아무리 많아봐야 한 20조 원일 텐데 거기 한 10배 정도의 개인 재산을 갖고 있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투자를 할 때는 자기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사람의 또 높은 수익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에버리지 리턴이 31%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10억 달러를 투자하면은 그 다음에 1년 뒤에 한 13억 달러의 이익이 난다는 거니까 매년 30% 이상의 수익을 낸다. 이 정도로 수익을 내게 되면은 이 사람한테 돈을 맡기겠다는 사람들이, 뭉칫돈을 가져와서 돈 맡기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타겟 기업을 선정해 가지고 저 회사를 내가 공략을 하겠다, 행동주의로 나가겠다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그 자금 규모가 몇억 달러 내지는 몇십억 달러, 어떤 경우에는 몇백억 달러까지 동원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투자자 내지는 펀드 매니저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맨 아래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은 월가의 진짜 늑대다. 늑대라는 거는 이제 이 서양에서는 뭔가 야수적일 뿐만 아니라 그냥 갈기갈기 먹잇감을 찢어 물어 뜯어버리는 그런 의미거든요. 늑대다라는 거고요.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오른쪽에 보면은 그 타임지의 그 표제로 나왔습니다. Master of the Universe, 우주의 지배자. 엄청나죠?
그러면서 이 부제로 뭐라고 나오냐면은 왜 칼 아이칸이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자가 되었나? 라는 게 이 타임즈 특집 기사로 나옵니다. 자, 이 칼 아이칸이 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기 이게 이제 미국에서 나온 그 사진인데 신문 기사에 나온 사진입니다. 아이칸과 그 다음에 트럼프가 같이 사진에 나오고 있죠. 작년, 재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재작년이었죠. 재작년에 그 트럼프가 재선을 하려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데, 그때 미국에서 나온 그 신문 기사들을 보게 되면은 이 아이칸이 트럼프를 지원합니다. 그냥 지지할 정도가 아니라 후원금을 많이 냈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트럼프에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를 바꿔달라. 그래야지 내가 좀 더 장사를 많이 할 거 아니냐. 라는 거고요. 그 정도로 이 칼 아이칸의 정치 성향은 이 공화당 극보수, 뭐 일종의 뉴라이트, 신보수주의 내지는 하여튼 뭐 어쨌든 부자편을 드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사파, 이 그림인데 여기 보면은 칼 아이칸의 손 위에 트럼프가 있죠. 이게 뭡니까? 이 트럼프가 부처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 손아귀? 아이칸의 손아귀에. 자, 이게 제가 그린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 뭐 뉴요커 같은 그런 굉장히 유명한 신문에 나온 기사들이에요. 그 정도로 미국에서 이 미국 정치에 아이칸이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칸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프레티 우먼이고요. 이 영화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영화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개과천선입니다. 개과천선. 왜 개과천선이냐? 리차드 기어가 원래 하는 역할이 이 매물로 나온 그 기업을 M&A, 그러니까 인수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구조조정을 하죠. 구조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회사를 쪼개버리는 겁니다. 우량자산, 부실자산을 쪼개버려서 우량자산만 남기고 그 다음에 부실자산은 과감하게 그냥 아예 문을 닫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종업원들이 해고되죠. 그래서 이 영화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미국의 어떤 중소도시에 아주 잘 나가는 이 알짜 중견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가 일시적으로 이 유동성 내지는 현금이 부족해가지고 흑자 도산을 하게 돼요. 이거를 이제 기회를 딱 탄 그 리차드 기어가 인수를 해가지고 이 회사를 쪼갭니다. 우량자산, 부실자산 쪼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해고시켜 버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량자산만 남겨가지고 이거를 높은 가격에 되팔려고 하는 그런 뭐 거고, 이거는 뭐 리차드 기어 입장에서는 뭐 맨날 하는 일이니까 특별한 일이 아닌데, 이거를 본 이 줄리아 로버트가 여보 당신 뭐 결혼해서 이제 여보는 아니지만은 하니 너무 그렇게 잔인하게 굴지 말아라. 왜냐면은 이 지역에 사는 그 주민들이 있고 이 주민들 중에 상당수가 그 회사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인데, 그리고 이 회사를 원래 창업했던 그 창업자도 그 마을의 주민이기 때문에 자기가 창업한 회사가 저렇게 그냥 처참하게 그냥 분해돼 나가는 거를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데, 너무 그러면은 그 인간의 양심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마을 공동체가 너무 사기를 받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착한 마음에 이 줄리아 로버트의 그 모습에 감동한 리차드 기어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 회사를 쪼개지 않고 좀 잘 살려가지고 원래 창업자의 그 취지에 맞는 방식으로 되살리는 식으로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줄리아 로버트와 리차드 기어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리고 마을 주민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리차드 기어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되는 선량한 투자자가 되는 얘기인데, 자, 이런 식의 이야기는 실제로 미국에서는 벌어지지 않는 꿈이죠. 왜냐하면 리차드 기어, 아이칸, 실제 모델인데 아이칸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까 나온 것처럼 리얼 울프, 진짜 늑대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영화가 만들어진 게 개봉된 게 1990년인데 이 영화의 무대는 1980년대 말의 미국이고요. 1980년대 말의 미국에 아이칸 같은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나타나가지고 실제로
이 기업들을 구조조정하고 쪼개버리고 대량으로 해고하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졌고, 이런 거를 배경으로 해서 이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이 영화가 굉장히 큰 히트를 친 겁니다. 그냥 리차드 기어가 뭐 잘생기고 줄리아 로버트가 이쁘기 때문만 이 영화가 히트를 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1980년대 후반기에 미국 사회에 굉장히 충격을 주는 이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 거고요.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미국의 부시 대통령, 그 전에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했던 신자유주의 내지는 신보수주의, 우리말 이거를 영어로 뉴 라이트라고 합니다. 뉴 라이트 경제학, 이게 바로 시카고 학파 경제학이고요. 이 경제학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시작한 1980년대 말, 뭐 그때만이 아니죠. 실제로는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신보수주의 내지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 미국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칼 아이칸이고요.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서도 영향력이 있었고, 그리고 트럼프의 재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고, 지금도 아마 이 칼 아이칸은 미국 공화당, 그리고 미국의 월가의 세계 지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KT&G라는 회사가 있죠. 어떤 회사인지 모르시면 여러분들 담배 피는 분들, 우리나라 담배인상공사, 그게 옛날에 국영기업이었는데요. 이게 민영화됐어요. 20년 전에. 그러면서 회사 이름을 KT&G, K가 이제 코리아, T는 타박, 담배, G는 진생,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영어로 쓴 게 바로 KT&G고요. 우리나라 최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딴 게 아니라 담배 만들어서 파는, 국산 담배 만들어 파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그리고 홍삼도 많이 팔고 있고요. 이 회사의 2005년도 노무현 정부 말기 때 이 KT&G에 칼 아이칸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2006년도 1월 달에 내가 이 KT&G를 인수하겠다. 근데 인수를 하려고 하면 이게 그냥 되나요? 거기 분명히 오너는 없지만은 기존의 경영진이 있는데, 이 경영진을 내쫓아버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로 경영진을 구성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KT&G가 원래 국영기업이었거든요. 그걸 민영화시킨 게 바로 김대중 정부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IMF가 통치하고 있었던 실질적인 경제 식민지 상황이 있었고, 언제? 1998년부터 2002년도까지 5년간 우리나라는 이 외환위기, 97년도에 터진 외환위기 때문에 이 구제금융 자금을 몇백억 달러를 IMF로부터 받았고, 이 IMF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모든 걸 다 바꿔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KT&G라든가 KT 같은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대대적으로 민영화가 됐는데, 민영화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이 민영화를 했냐? 이 대주주 내지는 오너가 있는 거는 나쁘니까. 왜? 소액주주가 뭔가 불리하니까. 그래서 대주주가 없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KT&G, 그리고 KT, 포스코 같은 회사들이에요. 포스코나 KT&G나 이런 회사들이 지금도 그렇고 20년 전도 그렇고 오너가 없습니다. 대주주가 없어요, 한마디로. 지금 2005년도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은 KT&G의 그 가장 많은 주식을 갖고 있었던 게 뭐 기업은행, 그 다음에 우리사주조합, 그리고 국민연금.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 은행법에 따라 가지고 은행이 대기업의 대주주 역할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기업은행이 뭐 주식을 가져 있어봐야 실제로 오너 역할을 못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사주조합이라는 거는 이 종업원들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 오너가 아닌 거고요. 근데 국민연금이 3% 갖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뭐 이 샀다 팔았다 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른바 포트폴리오 투자자이기 때문에 오너 역할을 안 하는 거고요. 한마디로 KT&G에 대해서 칼 아이칸이 내가 이 회사 경영권을 장악하겠다라고 공격을 하는데, 이 기업을 지킬 만한 특정한 오너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너지는 거죠. 왜냐면 방어를 할 주체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지키겠어요?
더군다나 KTNG의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무려 전체 주식의 3분의 2, 63% 정도가 외국인들입니다. 아이칸이 6%가 넘었고요. 프랭클린 위티올이라고 하는 공모 펀드가 7%가 넘었고요. 이런 등등 해가지고 외국인 펀드들, 주로 뭐 뉴욕 증권시장이라든가 홍콩 증권시장을 통해서 들어온 펀드들이 3분의 2입니다. 근데 이 펀드들은 당연히 그러면 이제 이 아이칸이 공격이 들어오니까 어이구야 이런 좋은 일이 경사가 났네요 하면서 들썩들썩했죠. 경사가 난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아이칸 같은 이 기업 사냥꾼이 투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KTNG의 주가가 뭐 4만 원대였는데 아이칸이 내가 KTNG를 공략하겠다라고 선언하자마자 주가가 5만 원대로 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주식 거래량이 아이칸 들어오기 전에는 뭐 하루에 30만 주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 아이칸이 들어오게 되니까 200만 주, 100만 주 정도가 매일매일 거래가 됩니다. 이러면은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소액주주들 좋아하죠. 펀드들 좋아하죠. 뭐 국내만 아니라 뭐 특히 해외 투자자들 엄청나게 좋아하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소액주주들과 펀드들은 아이칸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의 구세주, 나의 영웅으로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아이칸이 KTNG 경영진에 대해서 6가지 요구를 합니다. 첫 번째가 영진약품 같은 데에 이 KTNG가 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빨리 팔아버려라. 팔아가지고 팔면은 KTNG에 특별 수익이 생기겠죠. 일시적으로. 이거를 이제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라 라는 게 아이칸의 요구였고요. 그 다음에 인삼공사를 분할해갖고 따로 상장을 하라.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담배인삼공사라는 회사, 담배와 인삼인데 KTNG의 주력이 담배는 사양산업이죠. 담배 피는 사람이 점점 주니까. 인삼은 성장산업이에요. 왜냐하면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인삼공사를 분할해가지고 상장을 하게 되면은 KTNG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특별한 이익이 생깁니다. 이거를 빨리 나한테 배당해달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 부동산 신착,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담배인삼공사가 이 옛날부터 가령 철도 부지, 가령 뭐 신탄진이라든가 서울역이라든가 이런 역사마다 이 담배 수매 창고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 도시마다 그 철도역이 있는데 이게 오늘날 어떻습니까? 도시마다 가장 중요한 알짜배기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KTNG가 갖고 있거든요. 옛날에 공기업이었던 시절에 정부가 준 거니까. 이거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대대적으로 매각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매각한 돈이 들어오면은 이거를 또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라 이겁니다. 이런 좋은 얘기를 하니 주주들, 투자자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부 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어느 날 횡재가 생기는 얘기를 아이칸이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따라서 우리나라 투자자들, 소액주주들, 그 다음에 펀드들도 좋아했고 제 기억에는 이 당시에 이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을 이끌고 있었던 지도자들, 가령 뭐 장하성이라든가 김상조 교수 같은 사람들도 아이칸이 뭐 틀린 얘기 하나도 안 하는구만 이라고 인터뷰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KTNG 입장에 한번 서보시죠. KTNG는 이제 뒤집어 보면은 담배와 인삼이 주력인 회사인데 담배는 사양산업이니까 담배에 의존할 수가 없고 앞으로 이 회사가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은 지속 가능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은 KTNG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 있고 이 가족들의 생계가 유지가 되려면은 KTNG는 업종을 바꿔야 됩니다. 한마디로 담배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인삼 쪽의 매출을 키워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인삼공사를 분할 상장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앞으로 성장 산업이 바로 바이오 산업이죠. 왜냐하면 담배나 뭐 인삼이나 전부 다 건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KTNG 입장에서는 영진약품 같은 이런 바이오 산업 쪽으로 신규로 진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래야지만이 앞으로 매출도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종업원들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그뿐만이 아니라 바이오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한국 정부가 이 나라의 명운을 걸고 가장 중요하게 키우는 미래성장 산업이 바로 이 제약과 바이오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도 바이오와 제약 산업 쪽으로 KTNG가 뭔가 투자를 하는 거는 이 회사를 위해서, 종업원들을 위해서, 나라 경제를 위해서 다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이오라든가 제약 같은 거는 당장 큰 돈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기술력이 필요하고 기술력이 발전할 때까지 10년, 20년간 이익이 안 나도 과감하게 투자하는 이 결단이 필요한 거니까. 근데 이런 입장에 선 이 경영진에 비해서 이 KTNG에 들어온 이 아이칸의 입장에서는 10년, 20년을 기다려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 거죠. 아니 뭐하러 영진약품 같은 데 투자를 해가지고 나한테 배당할 돈이 글로 나가는 거야. 저거 바로 매각해가지고 없애버리고 나한테 매각 대금을 배당을 해달라는 게 아이칸의 입장이고 이거에 대해서 소액주주들, 펀드들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이칸이 틀린 얘기가 안 했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마찬가지인데 부동산, 가령 뭐 신탄진역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이 부동산, 이 매물들 이거를 KTNG의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 KTNG가 지금 담배가 옛날처럼 많이 안 팔리니까 그거에서 생기는 저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가령 신탄진역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이 부동산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 빌딩도 짓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임대소득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소득을 얻은 다음에 이거를 뭐 경영진들 혼자 다 먹나요? 그게 아니라 임대소득을 가지고서 가령 뭐 바이오라든가 인삼이라든가 이런 쪽에 뭔가 재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가 이제 아이칸 입장에서는 아니 뭐하러 당신들이 그래? 나한테 이거를 다 배당을 해내줘. 왜냐면은 부동산 이런 거 팔면은 저거 뭐 몇 조 원 정도가 갑자기 들어올 텐데 이거를 그냥 나한테 배당해달라 이겁니다. 또 이게 입장이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건데 두 가지 입장이 다 어떻게 보면 일리는 있는 거죠. 뭐 완전히 뭐 도덕적으로 뭐 타락한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저는 이 두 가지 입장 중에서 한국 경제 발전과 그리고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KTNG의 경영진의 입장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아이칸의 입장 그리고 펀드들의 입장 이게 뭐 국내가 됐건 국외가 됐건 간에 여기 입장은 다른 거죠. 그죠? 이 두 가지 입장이 부딪힌 겁니다. 다시 돌아가자면은 이 아이칸이 들어와가지고 어쨌든 이제 뭐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한 1년 정도 지나가지고 결국은 아이칸이 떠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아이칸이 요구하는 바가 상당히 관철이 됐어요, 사실은. 뭐 가령 부동산을 매각해라, 그 다음에 영진약품 같은 거 매각해라 이런 거는 이제 경영진이 안 들어주고요. 다만 자사주를 매입해갖고 소각한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배당을 많이 해달라. 이것도 들어줍니다, 상당부. 그래갖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이칸과 KTNG의 경영진이 중간 정도에서 타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칸이 1년 만에 뭐 30%가 아니라 거의 한 100% 정도 수익을 얻었습니다. 엄청난 거죠. 한마디로 그냥 KTNG가 날강도를 당한 겁니다, 아이칸한테.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게 10년 전이라 2006년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이 아이칸에 요구한 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기업 사냥 펀드들의 그리고 기업 사냥 펀드와 참 긴밀하게 함께 움직이고 있는 소액주주 내지는 이 개미 투자자들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의 일종의 행태인데 이게 바로 이른바 주주자본주의가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한국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행태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또 다른 사례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